미국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딸을 위해 준비한 도시락이 예상치 못하게 큰일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사건으로 딸아이의 학교 관계자들이 크게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도시락이라고 하면 흔하게 싸는 김밥 때문에 미국 한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김민주라고 합니다. 10살 딸 제니와 함께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낯선 천장이 저를 반겨주는데 그때마다 서울의 우리 아파트가 그리워집니다. 미국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언어 장벽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았고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차이들이 모여 큰 산처럼 느껴지곤 했죠. 엄마, 오늘 마트 가요? 라면이랑 고추장이 떨어졌어요. 제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달력을 확인했어요. 한인마트는 우리 집에서 차로 40분이나 걸리는 거리에 있었죠.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식재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늘 갈게. 또 필요한 거 있어? 제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안쓰러웠습니다. 제니도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불평 한마디 없이 잘 견디고 있었죠. 주말마다 한인마트에 가는 것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어요. 그곳에 가면 마치 작은 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한글 간판들, 한국 음악, 그리고 고향의 냄새가 나는 음식들. 이 모든 것이 잠시나마 향수병을 달래주었죠. 그러나 마트를 나서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고 이곳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처음에는 동네를 걸을 때마다 낯선 시선이 느껴져서 불편했어요. 영어로 대화할 때면 항상 긴장감이 맴돌았고 간단한 장보기조차 어려운 일이 되곤 했습니다. 특히 음식 문화의 차이는 생각보다 컸어요. 한국에서는 식탁에 여러 가지 반찬이 오르는 것이 당연했지만 여기서는 그런 식문화가 낯설게 느껴졌죠.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 주말에만 만날 수 있었고 저와 제니는 둘이서 이 낯선 생활에 적응해 나가야 했습니다. 가끔은 왜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니가 새로운 환경에 용기 있게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요. 그날 저녁 제니가 침대에 누워 책을 읽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제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기다렸어요. 제니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너희 나라에서는 뭘 먹어? 라고 물어봐요. 제가 설명하려고 해도 영어로 잘 안 되니까 답답해요. 제니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제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이 슬펐죠. 괜찮아, 제니야. 천천히 배우면 돼.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면 직접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다음에 친구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어보자. 제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저도 용기가 났어요. 우리는 이 낯선 땅에서도 우리의 방식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에서의 첫 달들을 보내며 저는 조금씩 이곳의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었죠. 엄마, 학교 점심이 너무 맛없어요. 매일 피자, 핫도그, 감자튀김만 나와요. 가끔은 햄버거도 나오는데 그것도 너무 기름져요. 제니의 말에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다양한 반찬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했던 제니에게 미국 학교 급식은 분명 적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불편하구나. 그럼 내가 도시락을 싸줄까? 제 말에 제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러나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정말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한국 음식이라 냄새도 나고. 제니의 걱정이 이해됐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튀는 것은 아이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니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걱정하지 마. 처음엔 다들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나쁜 관심이 아니야. 내가 불편하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어때, 내일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제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도시락 메뉴를 고민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미국 생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었죠. 다음 날 제니의 학교에 도착해서 복도를 걷다가 멀리서 급식실이 보였습니다. 궁금함에 잠시 안을 들여다봤는데 정말 제니의 말대로 메뉴가 단조로웠어요. 오늘은 치즈 피자와 감자튀김, 그리고 작은 컵에 담긴 과일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영양 균형이 많이 부족해 보였죠. 집에 돌아와 한국 요리책을 펼쳤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한식 도시락을 고민했어요. 너무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음식은 피하고 아이들 입맛에도 맞을 만한 메뉴를 찾아보았죠. 그러다 문득 남편과 제니가 좋아했던 불고기와 계란말이가 떠올랐습니다. 이거면 되겠다. 불고기는 달콤한 맛이라 미국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불고기, 계란말이,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준비했어요. 제니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너무 화려하게 하진 않았죠. 제니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용기를 내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제니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혹시 친구들이 놀리진 않을까, 혼자 먹으면서 외로워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죠.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도시락은 먹었니? 학교에서 돌아온 제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대박이었어요. 애들이 모두 제 도시락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계란말이가 인기 최고였죠. 에밀리가 맛보고 싶다고 해서 조금 나눠줬는데 정말 맛있다고 더 달라고 했어요. 제니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도시락이 오히려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내일은 뭐가 먹고 싶어? 제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불고기요. 오늘 애들이 냄새가 너무 좋다고 했어요. 조금 더 많이 싸주세요. 나눠 먹을 수 있게요. 제니의 요청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시락이 부담스러울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제니가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나누며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이런 작은 시도가 제니의 학교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음식을 해줄까?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어? 제니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김치볶음밥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맵지 않게 해주세요. 아, 그리고 선생님이 제 도시락이 궁금하대요. 한국 음식이 건강해 보인다고. 그렇게 우리는 매일 저녁 다음 날의 도시락 메뉴를 상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니의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루틴이 되었어요.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제니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에 대한 제니의 고민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어요. 제니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저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고민이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 법이죠. 그날부터 저는 매일 다양한 한식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니를 통해 미국 친구들의 반응을 전해들었죠.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점차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제니는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제니의 학교 적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제니가 특별한 요청을 해왔습니다. 엄마, 내일은 소피아 생일이에요. 소피아가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조금 더 특별한 도시락을 부탁했어요. 다른 애들도 맛볼 수 있게요. 소피아는 제니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니 주먹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재료로 여러 모양과 맛의 주먹밥을 준비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성껏 주먹밥을 준비했습니다. 참치마요, 불고기, 김치볶음 등 다양한 종류의 작은 주먹밥을 예쁜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제니는 도시락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죠. 와, 정말 예쁘다. 소피아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날 저녁 제니는 평소보다 더 들뜬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대성공이었어요. 주먹밥이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소피아뿐만 아니라 반 아이들 모두가 맛보고 싶어 했죠. 선생님까지도요. 모두들 너무 맛있다고 했고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제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도시락 도전이 이렇게 큰 호응을 얻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구나. 너무 기쁘다, 제니야. 내가 우리 문화를 당당하게 나누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그러나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흘러간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제니가 조금 침울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마이클이 제 도시락을 보고 이상한 냄새 난다고 했어요. 몇몇 애들이 웃었어요. 제니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호의적인 반응이 많다고 해도 간혹 이런 상처 주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제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제니야, 걱정 마. 새로운 것들은 때로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 마이클은 아마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해서 그랬을 거야. 하지만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제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았어요. 사실 소피아랑 에밀리가 마이클한테 무슨 소리야. 정말 맛있는데. 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셨죠. 제니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니가 작은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저는 제니의 도시락에 작은 메모를 넣었습니다. 제니야, 내가 자랑스러워. 너의 용기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 사랑해. 제니가 학교에서 이 메모를 보면 힘이 될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제니는 더욱 자신감 있게 한식 도시락을 학교에 가져갔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의 요청으로 특정 메뉴를 준비하기도 했어요. 불고기는 단연 인기 메뉴였고 계란말이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니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민주 씨, 제니의 도시락이 우리 반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다음 달 문화 수업 시간에 한국 음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읽고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니의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도시락이 이제는 학교 교육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한식 도시락에 대한 첫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제니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니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당당하게 표현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시락을 통해 문화교류의 작은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결은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김밥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소풍 도시락의 대표 메뉴지만 미국 아이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음식이었죠.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김밥을 말았습니다. 야채와 햄, 계란으로 색색이 예쁘게 말아진 김밥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어요. 제니는 김밥 도시락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죠. 와, 김밥이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김밥을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말면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가족 소풍 때 김밥을 싸던 기억, 제니가 어렸을 때 김밥 속재료만 쏙쏙 빼먹던 모습, 남편과 함께 캠핑 가서 먹던 김밥의 맛. 모든 것이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지금 제니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지 기대되지 않니? 김밥은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제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설명할 준비가 됐어요. 한국식 롤이라고 할게요. 그럼 초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제니는 평소보다 더 흥분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한 번에 다 말하려는 듯 숨도 쉬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엄마, 오늘 완전 대박이었어요. 애들이 김밥을 보고 너무 신기해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한국식 초밥 롤이라고 설명했더니 다들 맛보고 싶어 했죠. 나눠줬더니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특히 소피아가 내일도 가져와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맛있어 보인다고 하셨어요. 제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한 도시락이 이렇게 문화교류의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의 불안감과 소외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죠. 정말 다행이구나. 내일도 김밥 싸줄까? 제니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보다 더 많이요. 오늘은 조금밖에 못 나눠줬거든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김밥을 더 많이 만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밥은 제니의 도시락 메뉴 중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은 꼭 김밥을 싸달라고 할 정도였죠. 저는 다양한 재료로 여러 종류의 김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치 마요 김밥, 불고기 김밥, 치즈 김밥 등 미국 아이들의 입맛에 맞을 법한 조합을 시도했어요. 어느 날 제니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상한 요청을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김밥 파티할 수 있어요? 소피아네 집에서요. 소피아 엄마가 한국 음식에 관심이 생겨서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고 싶대요.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미국 가정에서 김밥 파티를 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소피아의 어머니인 제니퍼와 통화를 했는데 그녀는 정말 열정적으로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주 씨, 제니의 김밥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소피아가 매일 김밥에 대해 이야기해서 저도 궁금해졌거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우리 집에서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제니퍼의 제안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우리 문화를 나누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주말에 소피아네 집에서 김밥 파티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밥 파티 당일, 저는 필요한 재료들을 모두 준비해 갔어요. 김이랑 밥, 단무지, 계란, 햄, 시금치 등 기본 재료부터 참치와 마요네즈, 불고기용 소고기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소피아네 집에 도착하니 소피아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몇 명 와 있었어요. 모두 김밥 만들기를 배우고 싶어 했죠. 안녕하세요, 민주씨. 오늘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너무 배우고 싶었거든요. 제니퍼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이 됐지만 제니의 밝은 얼굴을 보니 안심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제니퍼. 준비물 다 가져왔어요. 오늘 함께 맛있는 김밥 만들어봐요. 파티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은 김밥 만드는 과정을 신기해하며 열심히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김이 잘 찢어지고 재료가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몇 번 연습하니 제법 그럴듯한 김밥이 만들어졌죠. 엄마, 소피아가 김밥 정말 잘 마네요. 저보다 더 예쁘게 만들었어요. 제니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소피아가 정말 재능이 있네. 너도 잘하고 있어, 제니야. 김밥 파티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만든 김밥을 자랑스럽게 먹었고 남은 김밥은 각자 집에 가져가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이 파티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니는 학교에서 김밥 소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제니의 도시락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했고 특히 김밥이 나오는 날이면 더욱 그랬죠. 제니는 이 별명이 마음에 든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저보고 김밥 소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김밥에 대해 반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대요. 제니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음식을 학교에 가져가는 것을 걱정했던 아이가 이제는 한국 문화의 작은 대사가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김밥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니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고 미국 친구들은 새로운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저 역시 미국 생활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밥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느 날 제니가 학교에서 받아온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글로벌 데이 행사 안내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다문화 행사를 개최하는데 각 가정에서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엄마, 우리도 참여할까요? 김밥 만들기 체험 부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니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불편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제니의 빛나는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그래, 해보자. 근데 혼자 하기는 좀 버거울 것 같은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니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학교에서 혜진이 만났어요. 혜진이네도 한국에서 왔는데 혜진이 엄마도 같이 도와주실 수 있대요. 그렇게 저와 제니, 그리고 혜진이네 가족과 함께 글로벌데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밥 만들기 체험 부스를 위해 재료를 준비하고 간단한 설명서도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어와 영어로 설명을 준비했고 제니와 혜진이는 친구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많은 양의 재료를 준비해야 했고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체험을 진행할지도 고민이었죠. 하지만 혜진이 엄마인 윤정 씨와 함께하니 많은 부분이 수월해졌습니다. 민주 씨, 재료는 제가 한인마트에서 대량으로 주문해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김밥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작은 김밥 말이 도구도 구해봤어요. 어때요? 윤정 씨의 도움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든든한 동료가 생겨서 안심이 됐어요. 행사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죠. 괜찮을까? 아이들이 좋아할까? 윤정 씨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김밥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잖아요. 아이들이 분명 좋아할 거예요. 체육관은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부스로 가득 찼습니다. 멕시코 음식, 이탈리아 파스타 만들기, 인도 해나 체험 등 화려한 부스들 사이에서 저희의 김밥 부스도 자리를 잡았어요. 간단한 한국 전통 장식과 함께 김밥 재료들을 예쁘게 진열했죠. 와, 이게 뭐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니와 혜진이는 자신감 넘치게 친구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김밥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시락 음식이에요. 김이라는 해초 위에 밥을 깔고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돌돌 마는 거예요.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김 위에 밥을 올리고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말아보는 체험을 즐겼어요. 완성된 김밥을 먹어보고는 맛있다며 환호성을 질렀죠. 학부모들도 레시피를 물어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재료도 다양하고 아이들이 야채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어서 좋네요. 한 학부모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우리 문화의 일부인 김밥이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죠. 체험 부스는 예상보다 훨씬 인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준비했던 재료가 금방 소진되어 윤정 씨가 급하게 더 가지러 갔을 정도였어요. 아이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며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죠. 학교 교장 선생님도 저희 부스에 들러 김밥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교육이에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처음에는 두려웠던 글로벌데이 참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다니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니와 저는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만은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우리 부스가 제일 인기 많았던 것 같아요. 다들 김밥이 맛있다고 했어요. 제니의 말에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대단했어. 내가 친구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어. 제니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글로벌데이는 단순한 학교 행사를 넘어 저희 가족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니는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저 역시 미국 사회에 조금 더 적응해가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김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글로벌데이 이후 학교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몇몇 선생님들은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기도 했고 도서관에서는 한국 관련 책들이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제니와 김밥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았어요. 김밥이 학교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제니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리암의 엄마가 학교에 와서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외국 음식이 급식 시간에 너무 많이 퍼져서 문제라고 했대요. 그리고 한국 음식 냄새가 강해서 다른 아이들이 불편해한다고. 제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문화를 나누려 했던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제니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내가 한 일은 잘못된 게 없어. 다음 날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 소집 안내문이 왔습니다. 학부모 대표 클레어 존슨이 급식 시간에 대한 논의를 위해 회의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정 씨, 듣기로는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김밥을 나눠 먹는 것에 불만이 있다고 해요. 학부모 회의가 열린대요. 윤정 씨도 이미 그 소식을 들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저도 들었어요. 클레어 존슨이라는 학부모가 주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미국 전통 음식 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대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단순히 아이들이 도시락을 나눠 먹는 것이 어떻게 문화적 논쟁으로 번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죠? 제니가 많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겨우 적응했는데. 윤정 씨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참석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면 돼요. 사실 많은 학부모들이 김밥에 호의적이라고 들었어요. 글로벌 데이 때 반응도 좋았잖아요. 윤정 씨의 말에 조금 용기가 생겼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제니에게는 가능한 한 이 일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회의 당일 저는 혜진 엄마와 함께 학교 강당으로 향했어요.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고 앞쪽에는 클레어 존슨과 몇몇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클레어 존슨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최근 급식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좋지만 일부 음식은 강한 냄새가 나고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김밥이라는 한국 음식이 급식 시간에 너무 많이 퍼지고 있어 우려됩니다. 클레어의 말에 몇몇 학부모들이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을 하려다가 망설였어요. 영어로 제 생각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죠. 게다가 미국 학교에서는 미국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물론 다양성은 좋지만 기본적인 급식 문화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클레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우리의 음식이 미국 문화를 해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지난 몇 달간 제니와 함께 열심히 쌓아온 자부심과 자신감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순간 저는 미국 생활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외국인으로 취급받는 현실이 버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니를 위해 그리고 김밥을 좋아하게 된 다른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음식의 냄새나 불편함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은 점점 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학교는 그런 다양성을 배우고 존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학부모의 의견에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어와 그녀를 지지하는 학부모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계속 진행되었어요.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뜻밖의 인물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학교 급식 영양사인 스잔 해리스였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김밥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영양가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쌀, 채소, 단백질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학교 급식보다 더 건강한 식단일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스잔의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영양사의 전문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이 예상치 못한 지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스잔 해리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김밥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어요. 한국 음식 문화와 김밥의 영양소,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까지 모두 살펴봤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자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김밥의 각 재료별 영양소 분석, 아이들의 만족도 조사, 그리고 급식과의 비교 데이터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김에는 비타민 A, B, C와 요오드가 풍부하고 쌀은 탄수화물을 제공합니다. 내부의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 재료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가능하게 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아이들이 평소에 잘 먹지 않는 채소들을 김밥 안에서는 거부감 없이 먹는다는 거예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수잔의 설명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김밥이 학교에 등장한 이후 급식 시간의 만족도가 20% 이상 상승했어요. 아이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며 더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수잔의 발표가 끝나자 클레어를 포함한 몇몇 학부모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데이터와 전문가의 견해 앞에서는 단순한 편견이 설 자리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다문화 급식을 도입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경험하면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김밥처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이라면 더욱 좋겠죠. 수잔의 말이 끝나자 몇몇 학부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김민주라고 합니다. 제니의 엄마예요. 우선 우리 음식이 불편함을 줬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김밥은 한국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락 메뉴 중 하나입니다.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아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함께 나눠 먹으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미국 음식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미국이니까요. 그때 제니퍼가 발언권을 얻었어요. 소피아의 엄마이자 김밥 파티를 주최했던 소피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김밥처럼 건강한 음식이라면 더욱 환영해야죠. 우리 소피아는 김밥을 먹으면서 야채도 더 잘 먹게 되었고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제니퍼의 지지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음식을 통해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점점 더 많은 학부모들이 다문화 급식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김밥을 정말 좋아해요. 집에서도 만들어달라고 조르고 있죠.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영양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김밥이 정말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좋은 음식을 소개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니의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제는 학교 전체의 식문화를 바꿀 수도 있는 계기가 되고 있었어요. 수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영양사로서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밥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음식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즐겁게 먹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다문화 급식의 날을 정해서 다양한 나라의 건강한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결국 학교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오늘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다문화 급식의 날로 지정하여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메뉴로는 김밥을 선정하겠습니다. 민주 씨, 수잔 씨와 함께 메뉴 개발에 참여해 주시겠어요? 저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제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요? 우리 김밥이 학교 급식에 나온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용기 내서 나눠준 김밥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 자랑스럽구나.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잠시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야, 정말 대단하다.
처음에는 너무 걱정했는데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를 알리고 제니도 잘 적응시키고 있다니 고맙다. 남편의 말에 저도 뭉클해졌어요. 미국 생활 초기의 어려움과 불안감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경험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장과 함께 학교 급식용 김밥 레시피 개발에 착수했어요. 대량 조리에 적합하도록 조리법을 단순화하고 미국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재료 조합을 연구했죠. 수자는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민주 씨, 이 김밥 정말 신기해요. 냉장고에 넣어두어도 맛이 크게 변하지 않고 다양한 재료를 넣을 수 있어서 응용하기도 좋네요. 저는 수잔에게 한국 음식의 다양한 면을 소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죠. 수잔은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다른 한국 음식도 학교 급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불고기나 잡채 같은 음식도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수잔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인정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 달 후 학교에서 첫 번째 다문화 급식의 날이 열렸습니다. 수잔과 함께 개발한 김밥 레시피로 만든 김밥이 급식으로 제공되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김밥을 맛보았고 대부분이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세웠죠. 제니는 그날 집에 돌아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진 날이었어요. 모두가 김밥을 먹었고 대부분 맛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전에 불평했던 리암도 맛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저는 제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김밥 하나로 시작된 우리의 미국 생활이 이제는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너무 높게만 느껴졌지만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 벽을 허물 수 있었죠. 다문화 급식의 날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학교에서는 다음 달에는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음식, 이탈리아 음식, 인도 음식 등 다양한 나라의 요리가 계획되었어요. 그리고 매년 한국 음식의 날도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니가 학교에서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우리 학교가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으로 지역교육청 표창을 받았대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우리 프로그램을 따라하고 싶다고 문의가 많이 왔대요. 제니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미국 생활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문화를 나누고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니가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김밥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문화를 나누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도요. 이제 저는 매주 김밥을 말며 생각합니다. 이 작은 김밥 롤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요. 우리의 미국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앞으로 더 풍요롭고 다채로워질 것이라 믿어요. 한국의 비빔밥이 뉴욕 큰 광고판에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음식이 세계를 강타할 것 같은 다음 메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해피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